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갑자기 한국어 간판이 세워졌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외쳤다. 이건 영화도 다큐멘터리도 아니다. 이건 기적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다. 아이들은 흙먼지 위에서 쓰러졌고 어른들은 마지막 남은 식수 한 방울을 나눠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누구도 이 땅에 희망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여기 물이 나왔대. 어디서? 한국 사람들이 뭘 설치했대. 근데 진짜 물이 나와. 그 한국? 응, 그 작은 나라. 코리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내가 봤다. 이건 전 세계가 무릎 꿇고 배워야 할 기술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걸까?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미국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경이로운 장면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진짜 희망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마크 해리슨입니다. 저는 올해 54살이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NGO 활동가입니다. 현재는 라스트 드롭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북아프리카 식순환 구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한국에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도 충격적이고 아름다웠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 한 국민 전체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혹은 인터넷이 빠르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었고 주변에서 한국 이야기를 들어도 딱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무심했던 나라의 이름을 저는 지금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는 절대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언론도 유럽의 방송국도 전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깊이 다루지 못했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조용히 무너집니다. 뉴스 헤드라인으로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고통에 시달립니다. 제가 지금 근무 중인 북아프리카의 세네카라라는 작은 국가는 지금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처음 그곳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건 건조한 먼지였고 거리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실신하는 아이들을 목격했어요. 기온은 섭씨 45도를 넘나들고 그늘 한 점 없는 사막이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였습니다. 물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죠. 세네카라에서의 첫 출근 날, 저는 오전 8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단 한 모금의 물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NGO 사무소 내부 정수 시스템도 과열로 멈춰 있었고 자원봉사자들끼리 서로 물을 아껴 나누며 하루를 버텼어요. 그날 밤 저는 텐트에 누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버티지? 여기서 사람이 진짜 살 수는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우리가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불가능한 절망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한 방송에서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내 임기 중에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기술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왜 한국을, 그 조용한 나라를? 하지만 곧 전 세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간 지 이틀 뒤 세네카라 현지 상황실에는 믿기 힘든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긴급회의를 통해 북아프리카 식수 위기 대응팀 파견을 공식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 상황실 벽면에 걸린 대형 위성 지도에 낯선 표시가 생겼습니다. K-WATERBASECAMP라는 이름의 표식이 세네카라 수도 외곽의 한 마른 호수 지대의 점 하나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점 하나가 우리가 마주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도착한 날은 새벽 5시였어요. 저는 그 시간에 보통 텐트 안에서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커다란 하얀색 트럭들과 장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형 해수 담수화 장비, 태양광 발전 모듈, 드론 기반 수분 탐지기, 모래 속 지하수를 추적하는 센서 트럭까지. 제가 NGO 활동을 하며 여태껏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에서 온 거 맞아요? 저도 모르게 주변에 묻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다가온 한국 기술자 한 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은 정윤호 박사님이셨고 한국 KDI 산하국제물위기대응기술연구소 소속이셨습니다. 마크 씨 맞으시죠? 저희가 오늘부터 이 지역의 수자원 재정비를 도와드릴 겁니다. 먼저 지하 수맥부터 조사하고 열흘 안에 정수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열흘이요? 이 땅은 지난 50년간 한 번도 물이 솟아난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정수 기업도 이곳에서 포기했고 미국 육군 공병대조차 장비를 철수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하고 선한 얼굴의 한국 기술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기술팀은 매일 새벽 5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상에선 모래 속 수분을 추적하고 밤엔 드론이 하늘을 돌며 지하 지형을 스캔했어요. 전문가들은 전부 젊고 땀에 젖은 얼굴에는 의무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듯 했죠. 정윤호 박사님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기술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막 전체에 희망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세네카라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온은 섭씨 48도까지 치솟았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사막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윤호 박사님과 기술팀은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장비 점검과 수맥 탐색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는 저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온 NGO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프랑스에서 온 식수 전문가 엘로디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원래 굉장히 냉소적인 성격이라 어느 나라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지하수를 찾겠다고요? 다들 이 말라붙은 땅을 봐요. 아무리 센서가 있다 해도 물은 없어요. 엘로디의 그 말은 어쩌면 합리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수십 개 국가의 기술팀이 이 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작업 전 먼저 지역 주민들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전에 어디에서 우물을 팠었는지, 어릴 적 물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지 등 과학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을 데이터처럼 활용한 것이었죠. 그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산이라는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물을 길러 다니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야자수 밑 예전에 비가 오면 작은 연못이 생겼어요. 물이 그리웠을 땐 흙을 파고 기다리면 손바닥만큼 고였었지요. 정윤호 박사님은 그 말을 종이에 받아 적고 바로 그 지점에 팀을 데려갔습니다. 엘로디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물이 나오면 제가 한국에 가서 라면 10개 사 먹겠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농담 같았어요. 하지만 그 농담이 곧 현실이 되리라는 걸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은 그날 밤부터 중장비를 투입해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을 넘겨 땅을 파들어갔고 작업장 근처에는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막의 열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공기 냄새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아니라 젖은 흙 냄새였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시추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첫 물방울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모래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건 아직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분명히 존재하는 수원이었고 그 한 방울은 이곳 사람들에게 생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산 할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준 것도 놀라웠지만 정말로 물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들 진짜 마음으로 이곳에 왔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세네카라 주민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 한 방울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희망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팀은 하산 할아버지가 지목한 지점에서의 수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수 설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는 언제나 주민들이 함께 있었고 작업 중간중간마다 아이들이 물 구경을 하겠다며 삼삼오오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정윤호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장비를 점검하고 저녁엔 주민들과 둘러앉아 하루의 경과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림책으로 정수 시스템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에게는 한국에서의 물 관리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죠.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이 힘든 지역까지 오신 겁니까? 솔직히 이런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정윤호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한국에서도 단수가 자주 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물이 얼마나 귀한 자원인지 몸으로 배웠죠. 그 기억을 갖고 자라다 보니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제가 가진 기술로 세상에 보답하는 방법 같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해외 기술자들을 봤지만 이토록 기술과 삶을 연결해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도 제 텐트에서 부모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긴 아직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분들은 진심입니다. 며칠 뒤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세네카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후속 보도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한국 기술팀의 활동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팀은 자화자찬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조심스럽게, 늘 신중하게 움직였죠. 어느 날엔 정수 설비 설치 중 장비가 과열돼 작업이 중단되었는데 그때도 정윤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몇십 년이나 견뎌왔어요. 우리가 잠시 힘들다고 포기하면 우린 이곳에 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기술팀 모두에게 각인되었고 그날 밤 장비팀은 밤을 새워 열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안에 작은 자각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어쩌면 전부 틀렸을지도 모르겠구나. 한국 기술팀이 세네카라에 도착한 지 열흘이 지나고 현지 주민들과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작업장에 전해주곤 했습니다. 사실 사막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이들이 한국팀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증거였죠. 그 즈음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사에서는 저에게 공식 협력 책임자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고 한국 기술팀과의 실시간 조율을 전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과연 내가 그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 나는 그들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정윤호 박사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한국 팀과 함께 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필드 작업에 직접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정윤호 박사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마크 씨는 K-워터 팀의 명예 팀원입니다. 첫 수업은 물의 속도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빠른 기술보다 지속 가능한 기술이 중요했습니다. 정확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고장이 나도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방식. 한국 기술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그 장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 설비 중 하나는 전기도 필요 없고 필터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 장비를 고안한 기술자는 29살의 한국 청년 이성주 엔지니어였습니다. 성주 씨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누군가가 하루에 5걸음만 덜 걷게 해주는 장치예요. 아이들이 물들어 먼 길 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기술자의 책임감이 이토록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주 씨가 만든 정수 장치는 단 하루 만에 마을 한 구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플라스틱 배관을 땅에 묻고 그 위에 간단한 급수대를 설치하자 아이들이 줄을 서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받아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하산 할아버지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저는 그 말이 너무도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으니까요. 한국 기술팀이 세네카라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그 지역엔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매일 들렸고 어른들은 새벽부터 정수 탱크 옆에 물통을 들고 나와 줄을 섰습니다. 그동안 물 때문에 생겼던 마을 간 다툼도 줄었고 심지어는 몇몇 주민들이 한국 팀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도 이 기술을 배워서 언젠간 다른 마을을 도와야 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평소 말수가 적었던 사디아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을 열병으로 잃고 혼자 내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분이었죠. 그런 분이 먼저 나서서 기술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하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정윤호 박사님은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고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마을 사람들에게 기초 정비법, 필터 교체법, 물 관리 방법을 교육했어요. 그 장면은 정말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전문 용어 하나 없는 쉬운 설명,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도해, 그리고 그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 적는 주민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마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부모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아요. 가르쳐주고 맡기고 나중엔 그 기술을 이곳 사람들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게 진짜 도움이란 걸 저는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그 무렵 한국 기술팀은 수도 외곽 두 번째 지역의 새로운 정수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구조였고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전기 공급 없이도 정수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이 장비를 처음 설계한 기술자는 중년의 여성 엔지니어 김선영 소장이었습니다. 김 소장님은 팀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분이셨지만 누구보다 철저하게 현지 상황을 분석하고 모든 부품 하나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시는 분이셨죠. 그분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여주기로 온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은 실제로 현장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설치 첫날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으로 장비가 일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김 소장님은 당황하지 않고 이미 사전에 준비한 예비 부품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복구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민 중 하나가 제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이 땅이 어떤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조용한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를 바꾸는구나. 이제 저는 그 나라가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바꾸려는 나라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수 시스템이 가동된 다음 날 세네카라 현지 행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을 두 곳에서 동시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자 국가 차원의 주목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회견 자리에는 뜻밖에도 UN 아프리카 물 위기 대응 특사단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견 내내 한국 기술팀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고 정윤호 박사님과 김선영 소장님의 인터뷰는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뉴욕타임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한국 물기술팀의 공식 메시지 전달. 이들이 세계를 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름은 적어도 저에게는 가볍게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현실을 정면에서 마주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을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단순한 칭찬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봤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건 생명을 살리는 철학이고 나는 그런 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발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고 그들이 세네카라에서 해낸 일은 K-1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본사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크, 미국 국무부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요청했다. 트럼프의 언급 이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거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막의 중심에서 전 세계 외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 날 저는 정윤호 박사님과 김선영 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주목을 받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외교고 새로운 인류애의 시작이에요. 그날 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아이들이 흙바닥 위에 누워 별을 세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세네카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술의 상징을 넘어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코리아 팀이라는 표현보다 우리 팀이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술자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작업장을 구경하다 성주 씨에게 나사 하나라도 받아보고 싶어 안달이었고 청년들은 김 소장님의 메모를 보며 진지하게 기술을 배워나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서울에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국제개발협력기관 KOICA의 관계자가 직접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들은 저를 현장 조율자 자격으로 서울 포럼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빠져도 되는 걸까? 그런데 정윤호 박사님이 먼저 말하셨습니다. 마크 씨, 가세요. 당신은 이제 제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말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물을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이 프로젝트 전체의 목격자이자 증언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울행은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을 북서쪽에 있던 작은 정수탑이 붕괴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예상치 못한 지진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막의 지반이 워낙 약하다 보니 구조물이 견디지 못한 것이었죠. 그 순간 마을에는 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도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 기술 완전한 게 아니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심스러운 불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 소장님은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연의 변수고 우리는 그 변수까지 함께 설계해야 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기술팀은 단 이틀 만에 새로운 설계를 적용한 정수탑을 완공했습니다. 더 튼튼하게, 더 유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만든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함께 고치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날 저녁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하산 할아버지는 직접 염소 고기를 구워 한국 기술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디아 아줌마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고 잼을 손에 꼭 쥐어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온 이후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린 다시 내일을 믿게 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한국기술팀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이 땅 위에 얼마나 깊게 스며들었는지를 되새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세네카라에 머문 지 2달이 지나자 제게도 어느새 이 땅은 현장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을 외우게 되었고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으며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일정도 이제는 제 손으로 짜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팀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침부터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기술팀 대부분이 휴식을 취한다는 이유로 작업장에 나오지 않았고 현장 책임자인 정윤호 박사님조차 일정을 취소하고 사무 텐트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컨디션 문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쯤 김선영 소장님이 제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취소해 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부 회의입니다. 외부인 출입은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 저도 전력을 다해왔고 단 한 번도 외부인처럼 느껴본 적 없었는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한편에서 물탱크 문제가 발생했지만 기술팀은 아무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몇몇 주민이 나서 응급 조치를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 몇몇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크 씨, 어제 코리아 팀 정말 괜찮은 거 맞죠? 혹시 떠나는 건 아니겠죠? 우릴 버리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 질문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기술팀 전체가 모인 브리핑에서 정윤호 박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일부 장비를 철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본국의 정책 변경과 프로젝트 일정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그대로 쥐어뜯는 느낌이었습니다. 철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이제 와서 가겠다는 건가요? 여기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은요? 순간 정윤호 박사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이라는 걸 믿었는데, 그들이 이곳을 살린 유일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떠난다는 말을 그렇게 간단히 해버리다니. 제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기술팀과 제 사이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업이 이어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 하나 진심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호 박사님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리를 떴고 김선영 소장님도 예전처럼 기술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순간에 같은 팀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분위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웃으며 기술팀 쪽으로 달려가지 않았고 어른들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크 씨, 한국 사람들 정말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하나요? 그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성주 씨를 찾아가 따로 대화를 청했습니다. 늘 활발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그 청년은 이번 일 이후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성주 씨, 제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배신감이 듭니다. 이곳 사람들은 당신들을 믿었고 저도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이 프로젝트를 접어야 하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주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박사님과 소장님은 본부로부터 예산 동결과 외교 재조정이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예요. 이건 기술팀의 의지가 아니라 더 큰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술팀이 내부적으로도 버텨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마크 씨, 그게 바로 저희가 늘 두려워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실망하고 이게 우리 잘못처럼 보이게 될까봐. 말을 아끼다 보니 오히려 오해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팀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일은 늘 틈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정수탑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별이 가득했고 그 아래 흐르는 물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이 땅에 흐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역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한국은 결국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 걸까? 그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작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정수탑 뒤편 그늘진 모래밭에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달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을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미나였습니다. 사디아 아줌마의 막내딸로 늘 성주 씨를 따라다니며 장비를 궁금해하던 아이였죠. 평소엔 잘 웃고 장난도 많이 치는 아이였는데 그날 밤만큼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미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묻자 아미나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물은 희망의 상징인데 왜 무섭다는 걸까? 왜 물이 무섭지? 이제는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있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잖아. 아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라질까 봐요. 코리아 사람들이 다 가면 이 물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단지 기술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 물을 사람들과 연결된 믿음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미나를 다독이며 약속했습니다. 그 물은 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중 한 명이야. 그 말을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이 바라는 건 단지 물이 아니라 그 물과 함께 만들어졌던 신뢰, 함께함, 그리고 지속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이야기를 성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술팀 전체 회의에서 공유되었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윤호 박사님이 처음으로 회의 도중에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단지 물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누구보다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날 한국 기술팀은 급하게 복귀 결정을 보류했고 정수탑과 관련된 매뉴얼을 현지어로 번역해 주민들에게 전수하는 작업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김선영 소장님은 직접 현장 주민 교육팀을 편성해 정비 교육과 위기 대응 방법까지 포함한 완전한 기술 이전 패키지를 구성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오후 아미나는 다시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물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이 프로젝트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강력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네카라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팀은 더 이상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마을의 선생이자 이웃,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미나가 두려움을 극복한 사건은 주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기술팀과의 감정적 거리도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을 마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 7가지 교육과정이 도입됐습니다. 기초 정비, 수질 점검, 응급 필터 교체, 태양광 패널 관리, 배관 설계 기초 정수탑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철학이었습니다. 물의 철학이라는 강의는 정윤호 박사님이 직접 진행했는데 첫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술을 넘겨받는다는 건 단순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업이 끝난 뒤엔 모두가 기술자라는 자부심으로 붉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보며 매일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NGO 보고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김선영 소장님이 마지막 정비 교육을 마친 날 사디아 아줌마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기술팀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손수 수확한 고구마와 글씨를 잘 쓰는 마을 청년이 대신 써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오래 바라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기술은 존엄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기술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술자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크 씨는 한국에 와본 적 있나요? 성주 씨가 묻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꼭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뿌듯하고 약간은 쓸쓸한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정윤호 박사님은 그날 밤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씨, 저희는 이곳을 떠나지만 우리가 남긴 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기술도 사람도 기억도 모두 이 마을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증명할 사람입니다. 프로젝트 종료일이 가까워오자 마을 전체는 조용한 긴장감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술팀은 마지막까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했고 마을 주민들은 각자 배운 기술을 복습하며 작은 실습을 반복했어요. 정수탑 앞 물통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아침 풍경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아이들이 오늘은 누가 필터를 교체할까? 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거리와 벽, 나무 하나까지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정수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사람들의 표정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물은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던 거죠. 기술팀이 떠난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하산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 앞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물을 못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일 뿐이요. 그 말은 마치 마을 전체의 감정을 대변하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기술팀이 함께 고마움의 밤이라는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조명도 없고 음악도 없었지만 그 자리는 어느 도시의 연회장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선영 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쓰던 노트를 사디아 아줌마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가 여기에 오기 전부터 준비해온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요. 이제는 사디아 씨가 다음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누군가가 와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떠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심이 쌓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록되고 전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술팀의 마지막 날. 트럭에 장비를 싣고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며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들과 함께 떠나야 할까? 아니면 여기에 남아야 할까? 그때 성주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크 씨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 물이 흐르는 걸 본 이상 어느 곳에 있든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을 겁니다. 성주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남기고 가는 거니까요. 기술팀이 떠나는 날 아침 세네카라 마을에는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사람들의 옷깃을 휘감았고 트럭 엔진이 켜질 때마다 그 진동이 마을 전체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찍부터 하나둘씩 정수탑 앞에 모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단순한 작별이 아닌 이곳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날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기술팀은 장비를 정리하고 마지막 확인을 마치며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김선영 소장님은 사디아 아줌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우린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기술을, 이 기억을 지켜주세요. 사디아 아줌마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소장님의 손을 붙들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보내지 않아요. 그저 잠시 다른 마을에 간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김 소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술자는 말을 아끼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정윤호 박사님은 마을 회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저희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박수가 시작됐고 곧 마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건 감동이라기보다 존경과 감사가 교차된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건넸고 하산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크, 당신은 여기 남아도 돼요. 우리는 당신을 외부 사람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차오르던 망설임이 눈물로 터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지 일이 아니었고 저는 어느새 이곳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주 씨는 마지막으로 제게 한국어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만나요. 꼭. 그 말 속에는 약속과 희망,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럭이 출발하고 마을 사람들과 한국 기술팀은 서로 손을 흔들며 천천히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이별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네카라를 떠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미국 조지아주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에 흐르는 물, 집에 돌아와 틀어본 수도꼭지, 심지어 샤워기에서 나오는 온수조차도 이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라에서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곳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마주했던 시선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제1회 아시아 지속가능 물포럼. 주최 한국 외교부, 환경부, KOICA, K-물기술협의회. 초청인 마크 해리슨 세네카라 현장 파견 NGO 대표. 초청장을 받아든 순간 그저 상징적인 자리겠거니 했던 제 예상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저는 기술과 인간의 상생 사례 발표라는 핵심 세션에 연사로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그 기술자들이 돌아온 곳이구나. 이곳에서 그들의 철학과 책임감이 태어난 거구나. 한국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동시에 놀라운 정동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유가 있었고 거리 곳곳에 흐르는 물, 깨끗한 하천, 심지어 지하철역의 음수대조차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포럼 당일 제 발표는 마치 하나의 고백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팀은 그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물을 만들었고 진심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흔적을 직접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대학생, NGO 활동가, 연구소 관계자들, 그리고 익숙한 얼굴 하나 성주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마크 씨.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뭔가 자랑스럽네요. 그날 밤 포럼을 마친 뒤 서울의 한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분수가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세네카라의 그 정수탑을 떠올렸습니다. 아미나의 말, 하산 할아버지의 손, 그리고 사디아 아줌마의 마지막 편지.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신뢰와 감동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삶을 이끌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초청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엔 제가 연설한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물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의 손을 잡아준 것, 그리고 그 일을 조용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왔다는 사실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성주 씨가 저를 배웅하며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작은 박스 안에는 은색 볼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록해준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걸어온 길의 증거입니다. 볼펜을 손에 쥔 순간 마치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땀에 젖어 필터를 교체하던 장면, 밤마다 모래바람을 맞으며 보고서를 쓰던 시간들,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제게 웃으며 건넸던 작은 쪽지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 손 안에 이 작은 펜 하나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NGO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연을 다니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한국 기술자들이 세네카라에서 남긴 기록을 책으로 엮는 작업도 시작했죠.
그리고 매년 한 번 저는 꼭 한국에 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주 씨, 정윤호 박사님, 김선영 소장님과 함께 그 해의 기록자 회의를 열고 어디선가 또다시 시작될 K-물 프로젝트의 새로운 대상지를 논의합니다. 세네카라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디아 아줌마는 이제 물관리협동조합 대표가 되었고 아미나는 학교에서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하산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수탑을 돌며 물탱크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우리가 지켜야 해. 우리만 마시는 게 아니야. 이건 세상이 지켜보는 물이야.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물은 흐릅니다. 어떤 바위가 막아도 어떤 모래가 덮어도 결국엔 자신만의 길을 찾아 흐릅니다. 그리고 그 물처럼 저도 한국도 세네카라도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잊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